안녕하세요. 유튜브에만 서식하고 있는 행복 바이러스 기레기 기름 있다 하봉길의 감독입니다. 요즘 제가 현대과학이 풀지 못하는 최대 미스테리들이라는 주제와 초능력자로 각성하기라는 주제를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지금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제들이 워낙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고 같이 생각해 볼 재밌는 어떤 그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리즈로 보따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초능력자로 각성하기 시리즈와 현대과학이 풀지 못한 최대 미스테리 시리즈가 두 개가 융합된 하나의 오늘 테마로 오늘 시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라는 허상, 도대체 시간이란 뭘까? 시간이라는 것이 과연 언제부터 생겨났고 또 이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가 뻔히 눈으로 지금 시계를 보고 있고 시간이라는 게 흐르고 있고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는 그런 365일이라고 하는 태양의 그 주기에 따라서 이렇게 흐르고 있는 세월이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는데 뭐 시간이라는 게 허상이라는 게 참 말이 되느냐, 또 이상한 소리를 하느냐 이러실 수가 있지만 제 얘기들은 엉뚱한 어떤 발상 속에서 현실 속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내고 그걸 또 접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재미가 쏠쏠하잖아요. 또 그걸 하나씩 퀘스트 풀듯이 퍼즐을 풀듯이 하나씩 그걸 탁 깨칠 때마다 인생이 하나의 레벨을 레벨업을 하면서 내 영적 수치, 내 캐릭터가, 내 레벨 수치가 한 치수가 올라가면서 영혼의 진동수가 한 레벨 더 각성하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감춰져 있는 비밀 같은 수수께끼들을 찾아내면서 그 미션들을 클리어하고 또 그걸 하나 해결할 때마다 보상을 받으면서 우리가 레벨이 높아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인생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면서 인생에 감춰진 어떤 비밀들을 하나씩 알아냈을 때 그 알아내고 난 다음에 현실에서 그걸 내가 활용을 해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현실 활용에 항상 이제 포인트를 두고, 미스테리가 있고 또 초능력이 뭐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그거 다 좋아.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했을 때 나하고 관계 있거든 하면서 이제 내가 현실 속에서 치트키를 쓸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접목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다소 좀 생뚱맞고 또 이렇게 터무니없어 보이는 접근이고 발상일지 몰라도 인류사에 획을 긋는 위대한 발견들이나 발명들이나 또는 위대한 어떤 하나의 이벤트들이 생겨날 때는 항상 보면 엉뚱한 발상에서 시작되거든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래서 도저히 생뚱맞은 질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은 걸 툭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면서 하나씩 성찰을 통하고 통찰을 통해서 탁 그게 이렇게 탁 뭐가 베일이 벗겨지는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래서 우주의 비밀, 현대과학이 풀지 못한 미스테리 같은 것들을 그냥 미스테리겠거니 하고 신비적으로 그냥 그냥 재밌는 얘기 하듯이 그냥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걸 계속 통찰을 통해서 깊이 들여다보다 보면 거기에 감춰져 있는 우주의 비밀이 있단 말이죠. 그걸 탁 깨치고 나면 이게 나만 알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 다 알아서 다 같이 각성해서 이 전체 진동수가 같이 좀 이렇게 공명하는 진동수가 높아져야 이 우주 전체에서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이 우주 진동 차원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상승하는 그런 100마리째 원숭이의 효과를 우리 지구도 가져올 수 있다. 이대로 두면 지구가 점점 더 물질계에 이렇게 함몰되면서 에너지 차원이 점점 물질계 차원이 높아지는데 에너지 차원이 못 따라가면 물질계에 함락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점점 더 기계 문명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문명이라는 것들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지만 정신 문명이
같이 개화되고 에너지 주파수가 상승해서 우리의 차원이 높아지면 물질 문명이 상승해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정신 개벽의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 신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말세 시대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에 특이점이 온다라고 하고 다 걱정을 할 때 우리의 정신 에너지 주파수가 개화되고 한 단계 더 상승하면 우주의 비밀이라고 우리가 접근하지 못할 만한 신비로운 영역일지라도 계속 거기에 대해서 생뚱맞은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대입해서 뭔가 풀어보려고 하는 노력이 시도될 때마다 점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현실화된다. 그 베일이 벗겨지면서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그 생각을 시도하는 것들이 하나의 물질화돼서 뭔가 새로운 문명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인류의 문명이 발전될 때의 계기들이 다 보면 그래요. 누군가 생뚱맞은 그런 공상과학 같은 망상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 거기에 동조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고 거기에 대한 그 문명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기술이 계속 그 동조하면서 하나의 시대적 트렌드가 되고 유행이 되면서 그 문명이 전반적으로 보편화되고 이제 퍼져나가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뭐 그걸 이제 리처드 도킨스 박사가 얘기했던 그런 밈 효과 같은 그런 그 효과도 될 수 있죠. 이기적 유전자의 발상으로 그 자랑질하고 싶고 내가 먼저 그걸 알고 싶어하는 본능이 욕구가 이제 막 자극되면서 너도 나도 막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서로 그걸 가지고 공유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자기 자랑에서 시작되고 자기 이기적인 마음에서 시작되면서 확산되는 그런 그게 생기는 거죠. 그 이 시대가 지금 그 정신 문명이 집중적으로 개화되고 있는 시기예요. 여러 정황적으로 그러니까 우주의 전체 기운이라고 하는 별자리의 기운이 그 에너지들이 다 바뀌는 기운들이 항상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신비로운 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점성술이라든지 이 별자리의 변화가 우주 전체의 기운의 변화가 우리가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태양의 변화에도 우리가 민감할 수밖에 없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맞춰 행동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듯이 그 태양이라는 별 하나의 그 가까워지고 멀어지고의 차이에 따라서 인간들이 그렇게 급속도로 모든 생활의 생태계가 바뀌는데 우주 전체 별자리가 바뀌는 건 당연히 우리의 습성이 바뀌고 우리의 에너지 진동수가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오늘날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도나 개나 개나 소나 누구나 다 이런 깨달음의 얘기를 할 수 있는 때가 왔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 진동수가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동의하고 이런 걸 보는 분들이 또 많아지는 이유도 거기에 따라지는 거죠. 물론 물질계에 이렇게 푹 함몰돼서 그냥 짐승처럼 아둥바둥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깨어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질수록 그런 사람들이 점점 이쪽으로 이제 개화되는 시기가 오는 거죠. 어느 순간이 되면 어린아이도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기가 깨달음의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때가 되면 그렇게 서서히 에너지 진동수가 바뀌기 때문에 생각의 틀이 그렇게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서론을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 서론도 좀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 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현대과학이 풀지 못한 최대 미스테리 중에서 시간이라는 그 개념, 시간이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이제 4차원 세계, 3차원 세계 이렇게 구분할 때 시간이라고 하는 1차원과 공간이라고 하는 3차원이 합쳐져서 4차원, 시공간 4차원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1차원적으로 선으로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 미래로 쭉 일직선으로 그냥 쭉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간의 공간이라고 하는 시간의 차원이라고 하는 1차원에 살고 있다. 이게 우리 인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공간 4차원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틀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양자 물리학이 계속 그 연구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현상들이 밝혀지면 질수록
시간이라는 개념조차도 굉장히 이제까지 고전역학에서 얘기해오던 그런 그 관성의 법칙처럼 그 F = ma 뭐 그런 그 물리역학의 그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떤 힘의 원인에 의해서 결과는 정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정론에 입각한 그런 관점에서 시간의 축도 그렇게 우리는 바라봤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은 이제 바꿀 수 없다. 한번 흘러간 시간은 되돌릴 수도 없고, 그리고 미래라는 것과 과거라는 것을 인간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 타임머신이라는 것은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포기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굉장히 신비로운 분야이기도 해요. 과학이 풀지 못하는 거예요. 엄연히. 그죠? 현대 과학이 풀지 못한 미스테리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도대체 인간은 시간에 종속돼서 살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풀 수 없다. 숙제가.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인간이 정해놓은 하나의 약속이란 말이죠. 해가 뜨니까 아침이고 해가 지니까 저녁이다라고 하는 약속에 의해서 우리가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 또 봄이 왔으니까 뭐 봄이고, 가을이 오니까 낙엽이 떨어지니까 가을이고, 추우니까 겨울이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사이클이 흐르면 1년이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관념 속에는 흐르는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해가 뜨고 지는 거에 맞춰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세월이라는 개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번 사이클 돌면 세월이 한 번 더 흘렀다라고 얘기해서 1년이라고 하는 걸 어느새 우리가 개념화시키고 관념화시켜 놨는데, 알고 보면 그게 인간의 관념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상징적 어떤 그 단어들이죠.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세월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사용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존재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그 단어만큼 허상인 게 없는 거죠. 인간들 간의 관념으로 약속해 놓은 약속의 어떤 그 하나의 단어일 뿐인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시간이 그러면 허상이고 관념에 지나지 않는데, 그럼 그 관념에 지나지 않는 시간은 우리가 되돌릴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고 또 건너뛸 수도 있고 뭐 미래로 갈 수도 있고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뭐 얼마든지 그렇게 시간이라는 걸 허물어 버릴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했을 때 제가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팍 이제 세게 지르면서 하는 얘기가 주장을 드리죠. 이런 주장하는 사람 많죠, 사실. 할 수 있다인 거죠. 그래서 시간을 멈출 수 있고 시간을 되돌릴 수 있고 시간을 건너뛰게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시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속박을 벗어나서 4차원 세계라고 하는 한 차원이 더 상승되는 에너지 주파수를 실제로 우리가 활용하다 보면 너무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시간 이동과 시간을 마음껏 주물르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현대과학이 풀지 못하는 미스테리를 얘기하면서 오늘은 아울러서 이제 초능력자로 각성하기 시리즈로 초능력자로 각성하는 것도 같이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멈추는 초능력 각성하기라고 해서 천천히 시간을 천천히 가게 하기, 되돌리기, 건너뛰기, 멈추기, 이런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마음껏 주물르는 그런 초능력, 사기 캐릭터 중에 완전 사기 캐릭터죠. 이런 거를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볼 수 있다면 얼마나 신날까요? 그죠? 그래서 현대과학이 풀지 못한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현대과학이 정의하고자 하는 시간과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들이 과학적 메커니즘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씩 깨달음을 얻어가면서, 아, 그러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내가 조종할 수 있구나 라는 지혜를 얻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제 영상을 보신 그 보람이 톡톡히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 마무리쯤에는 아, 그래, 맞았어, 시간은 내가 이렇게 조정할 수 있지, 시간은 멈춰 했을 때 실제로 멈추는 걸 경험하는 기적 같은 그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뻥치었다가 죽을 줄 알아 라고 얘기하셔도 좋아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주 재미난 그 깨달음이 오실 겁니다. 차 한잔 하시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시죠.
재밌겠죠? 시간을 멈추게 하는 초능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어요. 시간을 아예 멈춰버린 사람이 있어요. 아주 기록이 딱 돼 있어, 성경에. 여호수아라고. 그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를 대상으로 이제 전쟁을 치르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막 승기를 잡아서 막 이기려고 해요. 근데 막 이제 다 잡아가는데 그 적군을 다 무찔러를 승기를 잡아서 완전히 이제 싹 일망타진하기 직전까지 가려고 하는데 해가 지는 거야. 해가 딱 지고 있으니까 딱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시간을 멈춰버린 거야. 해야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고 달아 너는 아얄라온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고 딱 멈춰버려. 그러니까 해가 안 져. 시간이 낮 시간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 해가 안 지니까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다 전멸시키는 굉장히 신기한 사건을 경험하게 한 사건이 있죠, 성경에. 물론 이거는 무슨 신화적 사건이다 얘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라. 어떻게 시간을 그렇게 멈춰갖고 해가 안 지게 만들어서 다 그렇게 한 나라의 군대를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그 기적 같은 일을 지 마음대로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춘다는 게 말이 되냐 라는 얘기를 이제 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것 말고도 아주 별의별 능력을 많이 발휘하죠. 요단강을 아예 그냥 갈라버리기도 하고, 그죠? 그런 기적 같은 그 어떤 초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사기적인 캐릭터로 승기를 잡고 막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그냥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뺑뺑 돌기만 하고 7바퀴 돌면서 함성 질렀는데 그냥 무너져 내리고, 그런 엄청난 초능력을 발휘하는 지도자였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그냥 재미난 성경 얘기랍시고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판타지 소설이나 나오고 지어낸 얘기다 이래버리면 그냥 뭐 아무런 감동이 없죠. 근데 만약에 그게 실제로 가능한 초능력이었고 그 사람이 그런 능력을 부릴 줄 아는 초능력자였다면 굉장한 능력이죠. 근데 사실은 그 능력이 현실 속에서도 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나도 쓸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건 좀 살리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가치가 확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 하 감독이 사기꾼은 아니고 뭔가 하는 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고, 저 사람 말이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니까 자세히 들어보자.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주문을 여러분들이 외우고 실제로 시간이 딱 멈추는 그런, 이 영상 끝날 때쯤에는 그런 기적 같은 그런 초능력이 내가 있었구나, 바로 사용할 수 있네 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그 메커니즘이 흘러가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과학적 툴, 그 우리 뇌가 인지하는 툴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란 우리가 인지할 때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를 흘러가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눈을 감고 있거나 그냥 진공 상태처럼 그냥 딱 가둬놓고 하면 내가 얼마나 흘러갔는지 그 시간 개념이 없어지면서 멍해지면서 시간이 아예 멈춰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순간이 오죠. 실제로 아무것도 감각이 느껴지는 게 없는 상태가 되면 시간은 멈춰버린 것과 같은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달리 얘기하면 내가 인지하고 있는 정보가 들어오지 않고 있을 때는 시간도 흐르지 않는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게 착각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지어낸 하나의 관념적인 그 단어이기 때문에 그것이 흐르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찬찬히 한번 제가 잘 풀어봐 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죠.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고 나면 그래 맞아 그렇구나 하고 알이 깨지는 느낌 빡 들면서 그래 그렇구나, 그런 원리에 의해서 시간이 멈추는 거라면 그래 나도 멈출 수 있겠네, 시간을 빨리 감을 수도 있겠네,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할 수도 있겠네 하는 것들이 여러분 실생활 속에 응용될 수 있다라는 그 느낌이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서 여기 보면 임계융합 진동수라고 하는 그 용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생소한 용어이실 텐데
이게 과학 분야, 저희 같이 이제 그 영상 분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그 얘기죠. 인계융합 진동수. 그러니까 카메라 셔터가 우리가 1초에 찰칵하고 이렇게 셔터 한번 누를 때의 그런 느낌처럼 1초에 영상이 흘러갈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영상이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쭉 어떤 물체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 효과잖아요.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 동영상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동영상이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 모션들이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근데 1초라고 하는 그 1초 안에 프레임이라고 하는 사진 한 장 한 장의 커트 수가 몇 개가 담겨 있을까요? 지금 제가 설정한 것은 60프레임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TV를 본다거나 이런 동영상을 시청할 때 흔히 보는 그 프레임 수는 60프레임으로 우리가 대부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보이는 그 프레임 수가 인간의 눈에 가장 사실적으로 보이는 프레임 수가 1초에 60프레임이라고 하는 사진 60컷이 쭉 지나가게 만들면 1초 동안 60장의 사진을 쭉 흘려서 이렇게 쭉 지나가게 하면 그게 끊임없이 쭉 가장 사실적으로 보이는 그런 그 프레임 수다. 그래서 60프레임으로 이제 설정을 해요. 그 과학적인 근거는 뭐냐면 인간이 임계융합 진동수라고 하는 인간이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하는 또는 인간이 인지하는 그 한계가 융합 한계가 임계융합 진동이라고 하는 진동은 주파수거든요. 이 주파수라고 하는 게 다시 말하면 파장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상물을 볼 때처럼 순간순간 받아들인 정보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럼 정보의 양이 우리는 1초에 60개씩의 프레임으로 쪼개서 받아들이는 그런 우리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뇌 메커니즘, 인간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평균적으로 1초에 60개의 사진으로 찍어서 이렇게 잘라 들어오고 있는 정보들을 우린 연결해서 보는 그런 게 익숙해서 그 끊어져 있는 사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흘러가고 있는 영상물이라고 인지하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깜빡이는 것처럼 멈춰져 있는 대상들인데도 불구하고 60개 정도를 쭉 흘려가니까 연결돼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잔상 효과라 그래요. 잔상 효과. 그래서 그 잔상 효과가 1초에 60개를 흘러가면 가장 인간이 그냥 리얼하게 현실 속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가장 사실적으로 보는 그런 프레임 숫자예요. 60개 정도의 사물을 흘러주면 그 상태에서는 가장 사실적으로 보이고, 우리가 영화를 본다 할 때 영화의 그 스크린으로 보거나 영화를 찍을 때는 시네마틱 그 영화 속에서 설정해 놓은 프레임은 1초에 24프레임이라고 24장의 사진이 흘러가도록 프레임 설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약간의 블러우 효과처럼 흐릿한 효과가 지나가는 것처럼 하면서 뭔가 몽환적인 느낌이 들게 하면서 영상미가 조금 더 뭔가 좀 이렇게 사실적이 아니라 아티스틱하게 예술적으로 보여지는 효과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4프레임으로 영화는 딱 공식화되어 있어요. 그렇게 볼 때 가장 영화를 보는 맛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뉴스를 볼 때나 일상적인 사실적인 그런 것들을 접할 때는 60프레임으로 만들어요. 그래야 인간이 실생활 속에서 그냥 평상시에 접하는 그런 프레임 정보랑 딱 일치하는 정도로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적인 묘사를 할 때 60프레임으로 한다. 애니메이션 같은 거는 12프레임으로 확 그만큼 줄어들죠. 그랬을 때도 잔상 효과로 우리는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툭툭툭 끊겨지네 넘어가는 듯한 게 우리는 눈에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이 좀 만화스럽게 우스꽝스럽게 보여지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고도의 어떤 그 인간의 뇌 메커니즘을 그 기반으로 해서 과학적인 것들이 기술이 거기에 적합하게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영화는 24프레임으로 해야 딱 인간이 감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제일 좋아진다. 60프레임으로 하는 순간 너무 사실적이면서 꿈에서 확 깨나버리는 것처럼 별로 재미를 못 느낀다. 그렇지만 뉴스를 보거나 이런 사실적인 보도를 할 때나 이럴 때는 60프레임이 가장 인간이 신뢰감을 받아들이면서 받아들이기 좋은 그런 프레임 수더라. 이렇게 이제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뇌 인지라고 하는 인지의 한계가 임계융합 진동수라고 하는 게 1초에는 60프레임으로 받아들이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게 이제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인간은 60프레임인데 다른 동물들은 몇 프레임일까요? 그게 이제 인간이 60프레임이면 다른 동물도 다 60프레임이고 모든 그 생물체는 다 60프레임이어야만 사실은 맞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보는 게 너도 나도 다 같이 보여야 세상이 우리가 보는 게 다 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보는 게 다 다르더라. 동물마다 보는 그 임계융합 진동수가 다 달라요. 그래서 달팽이 같은 경우는 3초에 한 장의 사진밖에는 인지를 못해요. 우리는 1초에 60개의 사진을 인지할 정도로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달팽이는 한번 탁 하고 보는데 3초 걸려, 3초. 그러니까 달팽이를 앞에 갖다 놓고 뭔가 사기를 쳐갖고 달팽이를 증인으로 내세우면 3초 안에 뭔 짓을 해도 달팽이는 바뀐 걸 인지를 못해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볼 때만 탁 그 볼 때만 존재하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게 달팽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그 딱 3초간에 그 딱 벽대고 있는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쫓아와서 탁 그만큼 가까이 와 있는데도 안 움직였다고 인정해 주는 거야. 그 자리에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게임이 달팽이 게임인 거죠. 그런 식으로 달팽이 같은 그 동물, 곤충들은 3초에 한 번밖에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너무나 신기하죠. 그래서 3초 안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 얘한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근데 파리 같은 경우, 우리 이제 파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흑파리, 검정파리 같은 경우는 그 1초에 받아들이는 그 임계융합 진동수가 250이나 돼요. 대체적으로 240에서 250 왔다 갔다 하는데 그만큼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1초에 250프레임으로 사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빨리 감기 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파리를 이렇게 잡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파리가 잘 안 잡히는 이유가 그만큼 보이는 게 빠르니까 인간이 모션이 파리에게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자기를 잡아오는 것처럼 느끼. 그러니까 쌩쌩 도망가는 거죠. 그만큼 검정파리의 그 임계융합 진동수는 높아서 250이나 되기 때문에 사람이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받아들인 정보가 그만큼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금방금방 도망갈 수 있는 거예요. 파리의 임계융합 진동수가 그만큼 높다라는 것이 달리 얘기하면은 내 움직임이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면 상대가 그만큼 느리게 보이는 효과를 온다는 거죠. 왜? 상대가 그만큼 대처하는 게 느리니까 나는 그만큼 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그만큼 빨리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얘가 보는 게 많다라는 얘기는 움직임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그것도 그 재량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짐승별로 동물별로 이렇게 쭉 적어 놨는데 호주 두꺼비는 1초에 6.7 프레임, 1초에 6.7개의 프레임으로 받아들이는 그 임계융합 진동수가 있고요. 얼룩다람쥐는 1초에 108, 그 다음에 개는 1초에 80. 그러니까 개가 인간보다 더 높죠. 그래서 뭔가 캐치를 더 빨리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거북이 같은 경우는 1초에 15프레임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비둘기는 1초에 100.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새들은 1초에 100프레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빨리 날아다니면서 숲속을 이렇게 팍팍 지나가면서 나무에 부딪히지 않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났냐면 바라보고 있는 정보가, 받아들이는 정보가 그만큼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면서도 나무 사이를 피해 갈 수 있는 거죠. 안 부딪히고. 심해에 있는 벌레 같은 경우에는 1초에 4프레임 정도로밖에는 안 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로 깜깜한 어둠 속에서 볼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1초에 4개 보는 것도 사실은 지한테 충분한 거죠. 그런 식으로 인간이 이제 바라보는 그런 임계융합 진동수와 각 동물이나 곤충이 바라보는 임계융합 진동수가 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게 이 모든 생태계 생물이라고 하는 그 종들은 받아들이는 각자의 임계융합 진동수가 다 다르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생태계 안에서 움직임이 그 받아들인 정보에 맞게 움직임이 흘러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게 이제 느껴지겠죠.
그래서 작은 짐승, 작은 생명체일수록 임계 진동수가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미세할수록 더 바라보는 게 더 이제 뭐 정보가 빨리 들어온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임계융합 진동수라는 게 그렇게 엄연히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게 1초에 60이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만 우리가 늘 봐왔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다 똑같이 그 정도로 받아들이고 그 정도로 반응하겠지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다른 차원에서 와 있구나. 그래서 그 어떤 짐승들과 그 천적이라고 하는 짐승들을 보면 한번 낚아채면 못 피하죠. 그러면 다른 차원에서 온 사냥꾼이에요. 얘는 임계 진동 융합수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얘를 그냥 무조건 낚아챌 수밖에 없는 빠르기와 그 정보 처리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보기에는 아주 그냥 멈춰 있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게 굉장히 쉬운 사냥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짐승마다 생명마다 자기가 받아들인 정보의 양에 따라서 그렇게 몸의 그 진동수도 따라 반응을 하면서 몸의 움직임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또는 느려질 수밖에 없다. 그게 다 임계융합 진동수에 따라 그렇게 특화된 거구나 라고 이제 그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제가 이제 시간 얘기를 하면서 왜 임계융합 진동수 얘기를 하게 됐냐면 인간이 받아들이는 이 뇌라고 하는 것과 우리 인지라고 하는 이 사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 속에 결국 시간이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흐른다라고 할 때의 그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인지하는 그 상황에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인지라고 하는 근본적인 것이 임계융합 진동수의 밑단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그런데 그렇게 따지자면 인간이라고 하는 게 1초에 60프레임이라고 하는 받아들인 정보의 양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그럼 인간은 다 균일한가? 모든 인간은 다 1초에 60프레임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그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게 다 똑같으냐?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라고 해도 평균적으로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인간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진동 그 주파수가 다 다르다. 사람마다. 그것이 성격에 따라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모든 습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신체적인 구조에 따라서 틀리고 재능, 지각 이런 선택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고 나이에 따라 다르고 성격에 따라 다르고 재능에 따라 다르고 지각 그 능력에 따라서도 다르고 선택이 다 다른 선택에 따라서 다 다른 그 이 융합 진동수가 다 달리 적용된다라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이 말은 이제 달리 또 얘기하면 사람마다 임계융합 진동수가 다 다르다는 얘기는 잘 생각해 보면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막 그 사람을 타박하거나 자기 스스로 나는 성격이 왜 이렇게 급할까라고 그렇게 우리는 흔히 생각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임계융합 진동수가 높은 사람이었던 거야. 내가 받아들이는 정보가 빠르고 1초 안에 받아들이는 게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는 보는 게 많으니까 나는 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들보다 행동이 빠르고 남들보다 더 뭔가 성격도 조급해진다라는 게 내가 못 견디는 게 아니라 내 임계융합 진동수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딴 사람보다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구나. 그 남들은 막 그 나보고 급하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급할까 생각해 봤더니 내 임계융합 진동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서 내가 이렇게 원래부터 이렇게 막 성격이라고 하는 게 급하게 막 표현될 정도로 그렇게 빨리빨리 내가 나오는구나. 이거는 굉장히 자연적이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굉장히 그 동물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내 유전자가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자신만의 재능이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내가 임계융합 진동수가 높으면 그럼 내가 어떤 능력을 쓸 수 있지 하고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지 그 사람을 보고 성격이 급하니까 넌 참 성격이 급해서 문제야. 이렇게 이제 우리는 다 그렇게 그 사람을 그냥 제한시켜 버리잖아요. 그렇게 보지 말자는 거죠. 임계융합 진동수가 성격에 따라 다른데 느긋한 사람들,
뭐 중국 사람들 뭐 만만디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또 저런 그 슬로우 라이프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보면 뭐 굉장히 사이클이 천천히 살아가는 듯한 그런 그 나무늘보를 보는 듯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급할 거 없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인계융합 진동수 자체가 근본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1초에 60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더 받아들인 프레임 수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느린 진동수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그만큼 빨리 받아들일 수도 없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왜? 아무리 빨리 와도 다 흘러가 버려. 자기가 그 소화가 안 돼. 그냥 인지가 안 되니까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60초 안에서 흘러가는 것들은 우리가 그만큼은 다 볼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60초가 넘어서 우리한테 정보가 오잖아요. 뭐가 삽시간에 획 지나갔다. 그럼 눈 깜빡할 사이에 획 지나간 거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뭔지 우리 인지가 안 돼요. 근데 그걸 영상을 찍어 놓고 그 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천천히 돌리면 물체가 정확하게 보이죠. 필름을 늦게 돌린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그 재생수가 120프레임으로 찍었던 그 초고속 카메라 1000프레임으로 찍었던 간에 그렇게 찍으면 총알을 쏴도 총탄이 지나가는 자국이 천천히 다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는 효과가 인계융합 진동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프레임 수를 늘려서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생을 시키면 그렇게 천천히 총알이 날아가는 것도 정확하게 보일 정도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눈에는 그게 인지가 안 돼요. 총알이 팩 하고 날아가면 그게 총알인지 뭔지 소리만 들릴 뿐 그냥 획 하고 지나가 버리고 뭐 못 보죠. 삽시간에 지나갔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눈으로 인지가 안 되는 범위가 우리의 인지 범위를 넘어서면은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인계융합 진동수예요. 인간에게는 60프레임 속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만 우리가 관찰할 수 있지 그 이상의 뭔가를 아무리 뭐가 왔다 갔다 해도 사실은 우리는 인지를 못해요. 번개같이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지나가고 있어도 우리 눈에는 도저히 안 보이는 그런 그 현상들이죠. 아예 그거는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세상. 그렇듯이 인계융합 진동수 자체가 애초부터 생체적으로 생리적으로 낮은 사람들은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그런 것들 보면 어지러워서 그냥 현기증 날라 그러고 이내 못 봐요. 우리도 어떤 전시장 같은 데를 가거나 굉장히 복잡한 곳에 딱 처음 떨어뜨려 놓으면 처음 그 순간에 한 2, 3분 내지는 그 적응하는 시간 동안 최소 30초 이상은 어지러움을 느껴요. 현기증을 느끼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기 때문에 내 인계융합 진동수는 60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쏟아져 오고 수많은 움직임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들이 눈에 보이면 그때는 뇌가 그걸 처리하지 못하고 막 어지럼증이 나면서 막 오바이트 날라 그러고 막 어질어질하죠. 그거는 내 인계융합 진동수가 넘어섰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빨리 받아들이려니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 우리는 흘러버리죠. 더 이상 보려고 안 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인계융합 진동수 안에서만 인지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것저것 많이 좀 파헤치고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최종 그 시간쯤 마지막 마무리 때쯤 가서는 그래서 어쩌라고 했을 때 내가 시간을 멈추는 능력, 시간을 느리게 가게 하는 능력, 빨리 가게 하는 능력, 되돌리기는 능력, 여러 가지 점프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을 내가 실제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어떤 그 실전편까지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이론이라 그럴까 근거 있는 얘기들을 쭉 충분히 납득이 돼야 그걸 쓸 수 있잖아요. 내가 안 믿기는데 내가 납득이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초능력을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초능력을 쓰기 직전에 이런 과학적이거나 이론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얘기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차원에서 얘기 드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얘기들이 좀 많을 수 있으니까 자세히 잘 듣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놓치면 다시 보기 해서 이렇게 몇 번을 보시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내가 시간을 멈출 수 있구나. 그 여호수아처럼 딱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고 그냥 해가 안 지게 해버릴 수 있는 그런 효과 같은 사기적인 효과도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할 수 있구나. 그런 걸 해보자고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 한잔하면서 숨 한 번 더 돌리고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데 사람마다 임계융합 진동수가 다 다르다. 그래서 성격에 따라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재능이 특화된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고도의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굉장히 모든 것들을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가듯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렇게 기차가 빨리 지나갈 때 기차가 탁 지나가는 속에 열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의 얼굴 하나하나를 순간적으로 다 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임계융합 진동수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100 이상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 그러면 사실은 임계융합 진동수가 10에서부터 100까지 경우에 따라서 계속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60이 평균이지만 임계융합 진동수를 10으로 스스로 낮출 수도 있고 고도에 집중을 하면 100까지도 올릴 수 있어요. 개개인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실은 10까지 떨어뜨릴 수도 있고 100까지 올릴 수도 있는 그 능력을 스스로 조율할 수 있어요. 임계융합 진동수를. 그만큼 받아들이는 프레임 수를 내가 집중하면은 늘릴 수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때 경험을 많이 해보냐면요. 자, 한번 제가 실예를 들어 드릴게요. 개인마다 임계융합 진동수를 늘렸다가 줄였다가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언젠지 한번 볼까요? 임계융합 진동수가 굉장히 높아져 있을 때가 언제냐면, 물론 아주 희귀한 경험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자주 겪는 경험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순간적으로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흘러가면서 삽시간에 내 인생 전체가 한번 쫙 다 흘러가는 듯한, 복귀하듯이 내 인생이 한 장의 마치 영화처럼 쫙 흘러가는 경험처럼 인생이 한순간에 쫙 지나가는 걸 느껴본 적이 있는 경험을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순간에 보면 내가 마치 위기의 순간에 멈춰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들이 뭔가 슬로우 모션으로 흘러가는 듯이 천천히 뭔가 다 흘러가고 있는 듯한, 순간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세상에 나 홀로 그냥 움직이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갑자기 느리게 가는 느낌을 받은 경험 있을 거예요. 위기의 상황 때. 그러면서 내가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딱 보면은 내 임계융합 진동수가 극도로 높아져 가지고 사물이 순간적으로 들어오는 정보가 푹 빨리 들어오면서 내가 파리처럼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내 시야가, 정보가 빨리 들어오는 것들이 내가 어느새 열려버리죠. 그럴 때는 사물이 느리게 보여요. 다 느리게 보여. 내 임계융합 진동수가 갑자기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 높아진 상태에서 보니까 뭔가가 다 사물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거 아마 경험한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 그때는 이게 참 신비한 경험이다. 이게 근데 무슨 현상이지? 이렇게 이제 그냥 뭐라고 이렇게 막연하게만 생각하고 넘어갔을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현상이 뭐라고 하면 임계융합 진동수가 내가 그때 고도의 집중력으로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였구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착각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내가 받아들이는 1초당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그만큼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확 열렸기 때문에 사물이 순식간에 느리게 보이고 나는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그 느낌처럼 보였구나. 몸은 실제로 그렇게 빨리 안 움직였더라도 내 속에서 받아들이는 나의 인지 능력은 그만큼 확 열려가지고 임계융합 진동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삽시간에 많은 게 보였구나. 그리고 느리게 보였구나. 그게 임계융합 진동수가 높아졌을 때의 효과예요. 내가 정신 상태에서 착란으로, 내가 착각으로 만들어낸 일시적인 착란 증세가 아니라 임계융합 진동수가 그때 갑자기 높아진 거예요. 순간적으로 초능력이 발현되듯이 내 임계융합 진동수를 높인 거죠. 그리고 어떤 때 보면 내 임계융합 진동수가 굉장히 아주 낮아져 가지고 모든 게 다 들어왔는데 흐릿하게 보이면서 굉장히 군뱅이처럼 내 모든 인식이 느려질 때가 있어요. 마치 수면 무슨 마취 받고 난 다음에 깨고 나면 아무것도 인식도 안 되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보이듯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 몽롱한 상태처럼, 뭐 하나가 보여도 뭐라고요? 하는 것처럼 내 말 자체가 그렇게 느려질 때가 있어요. 그런 느낌이 들 때 내 임계융합 진동수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게 이제 개인마다 얼마든지 인계융합 진동수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상황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마다도 인계융합 진동수가 특별히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하루를 24시간이 똑같은 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보면요, 하루를 마치 48시간, 하루를 이틀 동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하루의 양으로 따지면 일반인들보다 어마무지하게 많은 활동량을 그걸 보여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대기업 임원들이거나 그런 어떤 일을 하는 대기업 속에서나 일을 하는 현장 속에서 보면 업무량이 초인적인 능력으로 어마무지하게 많은 업무 능력을 가지고 일 처리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신기하죠. 새벽에 4시쯤부터 일어나서 가서 운동하고, 아침도 막 그냥 직장 근처에서 먹고, 그 다음에 막 명상하고, 별의별 거 다 하고, 아침에 8시부터 업무 시작해가지고 11시쯤 돼가지고 막 바깥에 미팅 나가서 12시 밥 먹고, 12시 밥도 2명 3명이랑 번갈아 먹고, 그리고 막 저녁 때까지 빠듯하게 짜여진 일정으로 한 8시까지 그냥 업무 속에 팍 짜여졌다가, 또 퇴근하고 난 다음에도 자기 스케줄, 또 개인적인 어떤 자기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답시고 막 헬스장 가고, 또 무슨 그 어떤 골프 연습장을 가거나, 별의별 그걸 짬을 1초 1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가면서 하루 스케줄 관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그 하루를 길게 살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까라고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흔히 해볼 때 신기하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굉장히 바쁘게 사는 사람이죠. 그렇게 바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하루가 24시간이 남들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는 시간인데, 그 사람은 마치 24시간을 사는 게 아니라 48시간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길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 수 있냐면, 임계융합 진동수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초 단위로 쪼갤 정도의 일의 업무량을 쪼개서 살 수 있을 만큼의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시간량이 그만큼 늘려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임계융합 진동수에 따라서 그렇게 일 처리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거예요. 왜? 자기는 빨리 동작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다른 사람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업무의 양과 그런 약속의 그런 어떤 내용들도 수없이 많은 일을 같이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거죠. 임계융합 진동수가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생리학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임계융합 진동수가 높아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정보가 들어와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이 존재하죠.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 내가 임계융합 진동수가 높아서 그렇구나. 내가 초당 처리할 수 있는 능력치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게 들어와도 내가 과부하가 안 걸려서 그런 거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달리 또 얘기하면, 하루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면서도 할 일 없이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무료하게 지내는데, 이제 노인들이 특히 이제 그렇죠. 노인들이 보면 하루에 일할 게 딱 한 가지야. 근데 그것도 굉장한 거예요, 사실. 오늘 이거 할 거 있다 하고 하나 딱 정해놓으면 그거 하나가 하루 종일 그거 하나 할 거를 딱 가지고 준비 단계에서부터 그거 하고 마무리할 때까지 과정을 굉장히 느릿한 시간으로 그 하나의 일을 해내죠. 그거 오늘 하루 하면 그냥 하루 일가 끝난 거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임계융합 진동수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처리하고자 하는 그 일의 속도나 양도 작아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길게 시간을 쪼개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달팽이가 3초의 물건 하나를 딱 한 번을 인지하듯이 하루의 라이프 사이클이 그만큼 천천히 늘려서 보게 되면 한 가지밖에 없는 일들을 그만큼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에요. 임계 진동수가 그만큼 낮아졌다는 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왜 살다 보면 슬로우 라이프를 왜 그렇게 굳이 그렇게 돈 들여가면서도 천천히 삶은 삶을 우리가 경험해 보라고
오죽했으면 남양주 뭐 이 슬로우 시티 뭐 이렇게 탁 그렇게 표어까지 정해놓고 왜 그렇게 하겠냐고요. 천천히 살아보자, 달팽이처럼. 그런 그 임계융합 진동수를 낮춘 상태에서 너무 빨리 사는 것처럼 파리처럼 막 250 진동수로 그냥 하루에 막 48시간처럼 쓰면서 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느리게 사는 게 또 잘못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인생이 나이가 들면서 여유롭게 그냥 느긋하게 하나를 가지고도 아껴가면서 천천히 바라보면서 먼 산 바라보듯 천천히 걸어가는 삶도 나쁜 삶은 아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 알고 봤더니 과학적 근거를 봤더니 임계융합 진동수 때문에 그렇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임계융합 진동수가 떨어지면서 사물을 바라보는 인지 능력 자체가 아주 낮아지니까 전체적으로 천천히 흘러가듯이 그냥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생체 리듬이 돼 가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물리적 현상들을 제가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애가 또 달라요. 어린애들은 참 신기해요. 어린애는 하루 해가 굉장히 짧게 지나가는 것 같아. 금방 하루가 지나는 것 같아. 그래서 애들 보면요, 막 뭐가 그렇게 바쁜지 막 뛰어다녀. 맨날 보면 애들은. 그러니까 애들은 굉장히 막 이렇게 신나하고 막 밝고 그러면서 막 그렇게 에너자이저 같이 막 에너지가 그냥 넘치죠. 제가 영어를 쓰려니까 갑자기 꼬이는데 그 에너지가 애들한테는 굉장히 넘친다는 얘기는 임계융합 진동수가 어린아이 때는 임계융합 진동수가 높아요. 그래서 받아들인 정보의 양의 한계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많은 걸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뭐가 그렇게 궁금하고 뭐가 그렇게 보고 싶은 게 많고 뭐가 그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지 막 싸돌아다니고 싶은 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린아이라고 하는 게 진동수가 그만큼 높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파리처럼 움직이고 다니는 그런 굉장히 빠른 강아지처럼 빠른 그런 그 진동수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그냥 이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많이 받아들이는 시기구나 그게. 그렇게 해서 또 하나 더 신기한 걸 보면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딱 보면 어느새 보면 자라 있어요. 눈 깜짝할 새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금세 한 살 먹었고 돌아보니까 금방 얘는 뭐 훅적 커 있고 그런 거 경험하시죠? 희한하지. 왜 그렇게 어린아이 때는 애들이 그렇게 금방금방 자라는지 몰라. 어린아이는 왜 그렇게 나이도 금방 먹고 어린아이는 왜 그렇게 금방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알고 보니까 임계융합 진동수가 높아서 생체 리듬 자체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많다 보니까 빨리 자라는구나. 나무가 쑥쑥 자라듯이 자라는 시기가 임계융합 진동수와도 관계가 있구나. 또 달리 얘기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 주파수가 높은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그 주파수가 높다는 얘기는 에너지의 활동량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많으면서 많은 걸 받아들이고 많이 자라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때 보면 뭐 금방금방 눈 깜짝할 새 돌아보니까 다 커 있어. 그런 우리는 얘기를 농담 삼아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아이들의 임계융합 진동수가 높기 때문에 애들 때는 그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 것이 보여지는데 알고 보니까 시간이 빨리 쫙 흘러간 것처럼 보인 거죠. 왜? 그렇게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금방 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금방. 근데 하루가 정말 느리게 갈 때가 있죠. 군대 생활할 때. 우리 때는 30개월이었는데. 그 국방부 시기에 30개월이 왜 그렇게 안 흘러가는지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멈춘 것 같아, 시간이. 자고 일어나서 국방부 시계가 하루 시간은 금방 가는 것 같은데 그 30개월의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 대한민국 남자라면 다 공감하는 얘기예요. 국방부 시계가 왜 이렇게 느리게 가는지. 시계 자체가 멈춘 것 같아. 너무나도 시간 자체가 정말 지옥 같은 시간처럼 탁 멈춰져 있는 길고 긴 시간이 정말로 가지 않는,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얼마나 이렇게 늘려놨는지 시간이 그렇게 늘렸는데 사회에서 보면 야, 너 어제 입대한 거 같더니 금방 제대했네. 야, 지금 욕하는 논리냐. 눈 정말 뺑치고 왔는데 말이야.
아니 너 어제 입대한 것 같은데 금방 제대했냐 하고 약 올리는 얘기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남들 시각에서는 금방 흘러간 것 같은데 군대에 있는 시간은 멈춰진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도 시간의 길이가 다 다르게 느껴진다. 근데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도 그렇게 시간의 길이가 임의로 그렇게 길어졌다가 느려졌다 하는 게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임계융합 진동수가 군대에서는 그만큼 임계융합 진동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단조롭고 모든 것들이 딱 멈춰져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정보의 시간들이 그렇게 시간이 안 흘러가는 거예요. 새로울 게 없는 거야. 지겨워 죽겠는 거지, 군대 생활이. 그렇기 때문에 임계 진동수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가 쭉 사례별로 얘기했어요.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도 어린아이 때는 임계융합 진동수가 높아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금방금방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실제로 금방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또 노인이 되면 그만큼 슬로우 시티에 사는 것처럼 느린 삶을 살고 있고 한 가지를 해도 굉장히 느린 그림으로 달팽이처럼 3초에 하나 보듯이 그렇게 시간을 쪼개서 늘려서 쓰고 있는 것 같은 슬로우 모션으로 살고 있구나. 나이에 따라 틀리구나, 사람이. 그 다음에 성격에 따라서도 급한 사람이 있고 느긋한 사람이 있듯이 이 임계융합 진동수가 다 다르구나. 그 다음에 이 재능에 따라서도 이 사람이 탁월한 집중력을 가지고 탁월한 업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를 48시간처럼 쪼개서 쓰는데 실제로 그 사람 시간을 충분히 늘려서 다 정보를 소화할 수 있을 만큼 내 시각 인지 능력이나 정보 처리 능력의 임계융합 진동수가 높아서 많은 걸 처리해낼 수 있는 에너지 그 주파수가 높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구나. 그게 이제 재능에 따라 달리 다 그렇게 차이가 있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렇게 하나하나가 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도 이렇게 시간이 다 임계융합 진동수가 높아지다가도 또 느려지다가도 하는구나. 그 상황에 따라서 한 가지 제가 설명 안 드린 게 굉장히 너무나도 금방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시간이 있어요. 군대에서도 빨리 지나가는 시간 있죠. 10분간 휴식 시간. 취침 시간 왜 그렇게 짧은지. 금방 잔 것 같은데 금방 기상이래. 10분간 휴식이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 그런 그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군대 생활이 아니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있거나 내가 재미난 게임을 하거나 뭔가 몰입해서 뭔가 게임을 하고 있거나 뭔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에 몰입해 있을 때는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몰라요. 삽시간에 지나가 버려요. 실제로 삽시간에 가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죠.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지 했는데 시간을 알고 보니 굉장히 빨리 지나간 거죠. 근데 나는 시간이 지나간지도 몰랐어. 그 하나에 완전히 몰입돼 있을 때 그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 게 임계융합 진동수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늘려서 쓰는 것처럼 나는 사실 그 안에 몰입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시간이 실제로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거죠. 그렇게 지나간 것 같은 내가 좋아하고 있는 일을 할 때도 임계융합 진동수가 높아지는구나. 그런 것들이 다 시간을 늘리고 줄일 수 있는 그런 실제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활용해 왔던 부분들이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기초적인 부분에서 서론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할 때 시간이라는 관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개인마다 임계융합 진동수라고 하는 내가 받아들이는 인지에 대한 그 한계 진동수에 거기에 맞춰서 시간이 다 달리 적용됐구나. 실제로 그렇구나.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객관적으로 뭐 크리니치인가 무슨 천문대에서 이렇게 원자시계로 정확하게 표준시계를 정해놓고 이게 우리는 세계시각으로 몇 시다라고 정해놓은 그 시각은 사실은 우리가 시계를 아무리 초침을 맞춘다고 해도 그 시계는 다 허상의 인간들이 만드는 관념적 시간이에요. 물리적 시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짐승마다 생명마다 다 다른 임계융합 진동수의 시간에 그게 다 달리 적용될 수밖에 없다.
나이에 따라서도 달리, 성격에 따라서 다 달리 다 다른 거였구나. 이걸 이제 기본으로 두고 본론으로 이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여기까지는 이제 이론적 기반이 되는 이 얘기 쭉 해드린 거예요. 자, 또 차 한잔 하면서 이제 좀 더 깊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초능력 이제 실전 편입니다. 기대하시고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기대하시던 초능력자로 각성하는 시간을 멈추는 초능력. 시간을 멈추는 초능력. 시간을 천천히 가게 하고 시간을 돌리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고 건너뛰게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은 도대체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와, 드디어 사기적인 캐릭터를 내가 써볼 수 있는 시간이 왔다니. 그런데 이 얘기를 이제 딱 듣고 나면 허탈하게 이 얘기 하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야? 뭐 이러실 수 있어요. 사실은 허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진리라는 것, 그리고 엄청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주의 비밀이라고 하는 굉장한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어떤 엄청난 그 우주가 만들어지는 그런 큰 힘같이 느껴지는 것들조차도 알고 보면 0.00000에서 122개가 00000 해가지고 138이 될 정도의 지극히 미미한 힘이다. 우주상수라고 하는 힘이 그게 별것 아닌 힘인 거죠. 보잘것없는 힘 때문에 우주가 유지되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빅뱅이 일어나고 지금까지 우주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힘의 근원이 우주상수라고 하는 미미한 보잘것없는 힘 때문에 이게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주상수라는 게 거창해 보여도 그렇게 정말로 하잘것없는 0과 가까울 때 0에 수렴할 정도의 그런 한없이 작은 힘인데 그 미약한 힘이 알고 보니까 우주를 지탱하는 힘이었구나라는 엄청난 어떤 원리가 우리가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대한 깨달음이나 위대한 인류의 비밀이 밝혀지는 것도 알고 보면 오제 마법사처럼 허탈하게 이럴 데 없는 것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최대의 미스테리라고 얘기하는 것도 알고 보면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너무나도 흔히 알고 있고 익히 사용해 오던 것들이었어. 알고 보니. 근데 그걸 내가 깨닫고 사용했을 때와 깨닫지 못하고 사용했을 때의 차이, 그 백지장이 그 앞뒤와 같이 정말로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아주 지극히 단순한 그런 진리였구나. 그래서 저 밭에 개똥하고 뭐 이 먹고 한마디에도 그런 딱 하나의 선문답에도 인생이 도가 깨이는 그런 그걸 깨달음이 올 수 있듯이 그런 하찮은 그런 말 한마디에 우주의 진리가 깨달아지는 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주의 미스테리들, 그런 과학이 풀지 못한 미스테리들 얘기하는 관점도 항상 그런 식이에요. 현대과학이 풀지 못한 정말 미스테리한 건데 알고 보니까 너무나도 이거는 우리가 어린아이도 다 알만한 그런 흔해 빠진 지식이고 흔해 빠진 사실을 이게 알고 보니까 현대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못 풀고 있는 거구나.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알고 보면 지혜라고 하는 눈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자세히 딱 이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알고 보면 다 사실은 다 답이 있는 거고, 그렇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거잖아요. 문제 있고는 답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뭐 베일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라고 해도 그것을 비밀이 영원히 풀지 못한 비밀은 없다. 알고 보니까 다 드러나 있는 진리였구나, 진실이었구나. 이게 다 드러나 있는 뭔가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나도 허탈하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그냥 길거리에 흘러다니는 그런 돌멩이 같이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귀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다 굉장히 비밀들이었구나. 이게 그렇게 느낄 줄 알아야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하찮은 것들을 그렇게 바라볼 때 거기서부터 딱 지혜라는 깨달음이 오는 거거든요. 위대한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함 속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다음에 제가 드리는 말이 너무나도 허탈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걸 깨고 나야
그 고정관념이라는 걸 깨버려야 콜럼버스 달걀처럼 누구나 다 세울 수 있는데, 달걀을 세울 수 있죠. 그런데 그걸 깨트려서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을 못 한단 말이죠. 그냥 이렇게 세우려 하니까 안 세워지는. 근데 간단해하고 그냥 깨트려 버리면 되는 거야. 그럼 아니, 우리가 지금 올 때가 됐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 말을 허탈하다고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본론을 풀어봐 드릴게요. 이거는요, 이제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이제 심화편이라고 할까? 실생활 속에서 이제 저는 예를 하나 드릴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자, 이런 원리에서 시간을 멈출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멈춰보는 것들을 하다 보면 응용편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해볼 수 있는 게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것은 해보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도전해보고 해봐야만 내 말이 아무리 허탈해 보여서 그냥 농담처럼 보이고 그냥 아이고 쓸데없는 말 듣느라고 이때까지 왔네 할 게 아니라 해보면 거기서부터 확 그 알깨지는 게 오면서 내게 되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가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깨트려 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깨트려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을 멈추는 법부터 하나씩 이제 해봐 보겠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어놨더라? 여기. 시간을 멈추는 초능력 각성하기. 허탈하실 수 있지만, 자, 한번 주문어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동명령, 주문어를 해볼게요. 시간을 멈춰야 되잖아요. 자, 내가 시간을 멈추는 건 내 스스로에게도 멈출 수 있지만, 시간이 멈춰지는 효과는 직접 경험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와 내가 1인칭 각각이 이제 있어요. 그럼 이 상대와 내 사이에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있느냐. 그걸 실험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실험해 보면 멈춰지면 멈춘 거예요. 그죠? 한번 멈춰 볼까요? 주문 명령이에요. 헛다할 수 있는 돌멩이 날아올라. 상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잠시 주문을 한번 걸어볼게요.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제가 별짓을 다 했어요. 물도 마시러 갔다 오고 뭐 별짓 다 했다 쳐요. 지금 이렇게 이제 놀고 있어. 혼자서 별짓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순간 여러분 뭐 하고 있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잠시만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다음에 내가 무슨 말 나올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시간을 멈추는 초능력을 알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을 멈추는 초능력이 언제 나올지를 제가 지금 주문을 걸었어요. 잠시만요. 잠시만 멈춰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멈추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기를 기다리면서 제가 시간을 멈추는 법을 알려드리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여러분 시간을 멈춰놓고 나는 별짓 다 하고 있는 거야. 딴짓 다 하고 막 노트 보고 막 실컷 하고 왔다 쳐요. 지금 이 시간이 한 시간 흘렀다 치자고. 실제로 시간이 멈추는 초능력이라는 걸 서론에 얘기해 놓고 지금까지 1시간 동안을 얘기하고 썰을 풀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은 떠나지 않고 시간이 멈춘 채로 1시간 동안 고정된 상태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여러분들은 멈춘 상태예요. 그대로 멈춰라 하고 멈춰놓고 제가 여러분들을 주문을 걸어서 멈춰놓은 상태죠. 해야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고 둘 다 딱 멈춰놓고 시간이 멈춰지도록 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멈춰버리고 제 시간은 제가 쓰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멈춰 있는데 나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1시간 동안 멈춰놓게 했다고요. 저는 1시간 동안 떠들면서 제가 할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는 별도로 제 시간을 누리면서 제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은 멈춰져 있었어요. 이 영상을 보느라고 스톱 상태로 내 주문 한마디에 잠시만요. 잠시 기다려주세요. 1시간 후에 볼게요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끝까지 듣다 보면 뭔가 있을 겁니다 하는 말로 주문어를 외워놓고 여러분들 기다리게 만든 거예요. 1시간 동안 기다리게 만들면서 가만히 있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멈춰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여유를 가진 거죠. 내 여유를 가지고
내가 할 일을 할 수 있게 잠시의 시간을 번 거예요. 이게 시간을 멈추는 초능력이에요. 상대의 시간을 멈추게 하면서 여럿을, 내 대상들이라고 하는 내 주변의 상황들, 내 주변의 사람들, 내 주변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내가 시간을 멈추게 하는 비결은 이 주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잠시만요. 멈춰. 잠시만 멈춰. 하고 상대를 멈추게 하고 내가 호흡을 고르는 동안은 상대는 기다려줘요. 인지한 상태죠. 왜? 약속이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할 때는 기다려준단 말이에요. 잠시만 하면 그 잠시만 속에 약속이 돼 있다라는 말로 스스로 딱 시간을 멈춰줘요. 그것은 내 주문에 의해서 상대가 시간이 멈춰진 거예요. 무슨 말장난 하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제 말을 깊이 신중하게 들어주세요. 이것이 굉장히 능력 있는 주문어예요. 상대의 시간을 멈출 수 있는 굉장한 주문어예요. 명령어고. 잠시만, 명령을 내리는 것도 할 수 있지만 부탁을 할 수도 있고 뭐든 그 존칭은 상관없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멈춰. 뭐든 간에 딱 해놓고 내가 잠시 시간을 버는 거죠. 그 신세계에 보면 그런 말 있잖아. 그 박성웅이 이제 출소하고 나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딱 보니까 이미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와 있는 걸 아는 거죠. 어이, 거기 누구 담배 있으면 하나만 주라. 딱 불러내자. 그러고는 뭐 담배 하나 피고 갈 시간은 있겠지 하고 잠시 기다리게 하죠. 담배 하나 피울 시간은 있겠지 하고 죽음을 멈추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나 혼자만의 시간을 오롯이 가지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담배 하나 필 정도 시간은 있겠지 하고 잠시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를. 죽음의 사자조차 내가 담배 하나 필 시간 정도는 있겠지 하고 참 죽기 딱 좋은 날씨구만 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내 스스로 시간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죽음의 사자조차도 멈추게 할 수 있는 주문인 거예요. 그 누구 담배 하나 가진 사람 있으면 담배 하나만 줘 했을 때 그 주문이 담배 하나 피고 갈 시간은 있겠지 하는 정도의 주문은 그 어떤 살인의 어떤 그 직면돼 있는 그 위기 상황에서도 자기 스스로 시간을 멈추게 한 주문을 보여주는 사례인 거예요. 그렇듯이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잠시만이라고 주문했을 때 기다려주지 않을 상대는 한 명도 없어요. 기다려준다고요. 내 주문에 의해. 왜? 내가 내 시간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우주의 창조주가 나기 때문에 내 시간의 관념상에서 내가 의도한 대로 주문을 외치면 기다려주게 돼 있어요.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요? 그 관념부터 버려야 되고 내 스스로 얼마든지 시간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되돌릴 수도 있고 건너뛰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인지를 이제부터 인계융합 진동수라고 하는 그 과학적 원리에 입각해서 사람마다 다 다른 인계융합 진동수가 있고 내 스스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얼마든지 인계융합 진동수를 늘리고 줄일 수 있는데 그 주문어가 알고 봤더니 잠시만이었구나. 멈춰라고 하는 용어였구나. 잠시만 기다려줘. 잠시 나 혼자 있을게 하고 시간을 벌어보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내 에너지 주파수를 공명의 주파수를 바꿀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을 마음껏 하면서 내가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어디에 함정에 빠져 있냐면 시간은 멈출 수 없다. 시간은 흘러가 버린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그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린 맨날 시간의 노예에 대해서 시간에 끌려다니고 사는 거예요. 왜? 시간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시간은 흘러가 버리는 그 시간 안에 내가 멈출 수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너무 간단했던 거예요. 잠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멈춰 하면 되는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줘. 잠시만. 그때 우아하게 하는 거야. 담배 하나 피고 갈 시간은 있겠지 하는 말로 우아하게 얘기하면 돼요. 막 애걸복걸할 필요 없어. 까짓 거. 그죠?
거기 누구 담배 하나 가진 거 있는 거 좀 줘봐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걸 자기 스스로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너는 기브온 골짜기에 머물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멈춰버려 까짓 것이야. 까짓 거 멈춰버려. 태양도 멈추고 달도 멈추고 멈춰버려. 왜? 내 세상이잖아요. 내 지구고 내 우주잖아요.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시간을 못 멈출 게 어디 있어요. 멈춰버려 까짓 거. 잠시 기다려. 잠시 대기 하고 명령을 내리는 순간 시간이 멈춰버려요. 멈추고 기다려준다니까요. 그리고 내 할 일을 하면 돼요. 잠시 내 숨을 돌리고 내 호흡을, 내 리듬을 내가 찾는 시간을 가져오는 순간 다시 바뀌어버려요. 사람의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왜 운동하면서 사람들이 경기 중에 타임 휘슬을 왜 부를까요? 왜 삑하고 그 감독이 잠시 타임을 왜 요청을 할까요? 그거는 상대 진영의 승기를 한번 꺾어놓고 우리 선수들에게 에너지의 그 진동수를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계산된 작전 타임이에요. 작전 타임을 그렇게 가짐으로 해서 상대의 흐름을 끊어놓고 내 리듬으로 페이스를 찾아오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축구 같은 경우는 리얼타임 흘러가기 때문에 안 되는데 일부러 막 그냥 자빠지고 하면서 멈춰버리잖아요. 경기 진행을 멈춰버려요. 흐름을 끊는다고요. 왜 끊을까요? 아는 거야. 상대의 승기가 올라왔을 때 그걸 끊어오기 위해서는 반칙을 하고 파울을 했으라도 잠시 그걸 끊어볼 필요가 있다. 그 흐름을.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내 페이스로 돌려놓는 거죠. 그게 지혜예요. 지혜. 내 인생의 창조주가 난데 왜 내가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그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시간을 멈출 수 없는 것에 종속돼가지고 내가 끌려가야 되냐고요. 절대로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잠시만 하고 멈춰버려. 해도 멈추고 달도 멈추는 기적 같은 그런 어마무지한 사기 캐릭터를 내가 쓸 수 있다니까요. 멈춰봐. 잠시만 멈춰봐.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난 지금부터 잠시만 기다려줘. 아니야 기다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나 안 할 거야. 기다려. 잠시만 기다려봐 하고 멈춰놓고 나 자신을 스톱시키는 거예요. 인계융합 진동수를 나는 극도로 올리면서 집중력을 발휘해서 내 융합 진동수를 높이고 상대를 느리게 만드는 효과를 만드는 거예요. 상대를 멈춰놓고 나 혼자 생각하는 거죠. 나 혼자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러고는 대응책을 만든다. 미안해. 오케이 준비됐어 하고 가면 돼요. 그리고 시간을 다시 플레이 시키면 되죠. 그게 판타지 소설에서나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현실 속에서 가장 간단한 주문. 잠시만 기다려줘. 멈춰. Just a moment. 기다려.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한마디만 해보세요. 진짜예요. 자기를 죽이러 온 살인범조차도 순간 움찔하면서 기다린다니까요. 그 잠시만이라는 게 그만큼 큰 위력이 있어요. 멈춰라 하면 되는 거예요. 멈춰라. 그대로 멈춰라 하고 멈추는 주문을 외우는 순간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멈췄다 하고 그때부터 내 에너지 진동수를 급속도로 높여서 내 인계융합 진동수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도의 집중력을 통해서 내 시간을 빨리 흘려보내면 계산을 하는 거죠. 이거는 수를 두는 거예요. 수를 바둑에서 초식에 지나갈 듯이 수를 세는 거예요. 이거 했을 때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했을 때 뭐 어떻게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딱 하면 상대가 그 기다리는 동안에 내 수가 점점 더 상대가 원하는 게 뭔가 읽혀지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로운 대응책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흘러서 그냥 휩쓸려 가기 때문에 남들이 급하다고 해서 내까지 급해지고 휩쓸려 가버린다고요. 그 급물살 속에 내가 휩쓸려 가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나의 모든 자율적인 판단은 다 보류된 채, 다 무시된 채 일방적인 하나의 큰 흐름 속에 떠밀려서 매일같이 휩쓸려 다니고 휩쓸려 가는 그런 삶 속에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멈춰 잠시만 하고 내가 훅 빠져나와서 나의 임계융합 진동수를 지금부터 극대화 높인다고 생각하고 딱 집중력을 높이는 순간 모든 사물이 다시 멈춰진 상태에서 내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멈추는 효과예요. 시간을 멈추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장난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실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항상 시간은 멈춰지게 돼 있어요.
멈춘다니까요. 실제로 멈추고 나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천천히 가는 것. 시간을 천천히 흐르게 할 수도 있어요. 상대와의 흐름을 천천히 만들 수 있어요.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안단테 안단테라고 하는 그 안단테. 천천히 slowly 아주 여유롭게 잠시만 멈춰라가 아니라 워워 안단테 하고 상대가 너무 조급하게 나올 때 워 하고 천천히 조급할 거 없잖아 하고 여유롭게 내가 그 시간의 흐름을 내가 느리게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안단테 천천히 얘기해봐. 천천히 우리 생각해보자.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자, 지금부터 이 얘기를 또 지금부터 이 생각을 우리 한번 다시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자 할 때 사람들은 그 천천히라는 주문에 응해줘요. 그리고 어느새 천천히라는 그 급한 것이 내려오면서 임계융합 진동수를 다운시키면서 느리게 보는 그런 효과로 천천히를 주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못 따라가잖아요. 내 임계융합 진동수가 못 따라갈 때는 천천히를 외칠 수 있어요. 외치면 돼요.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예인데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닐 때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선생님 침 맞는 자리에 항상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 중에 이렇게 강의하다가 제 눈만 바라봐요, 항상. 그래서 제가 고개를 끄덕이면 넘어가고 고개를 까부뚱하면 다시 설명해 달라는 얘기야. 내가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끄덕거려. 아니 이해 안 되는데 내가 이해되면 넘어가. 그게 천천히죠.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나는 그런 식으로 애들 수업에 방해되니까 내가 막 일부러 다시 이렇게는 안 하는데 선생님이 내 눈을 보면서 수업의 그 완급의 속도를 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워낙 어렵게 살아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 동안에 수업 시간 외에는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수업 시간에 모든 걸 다 이해해야 돼. 남들 흔히 가는 도서관이나 무슨 독서실에 가서 따로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오로지 수업 시간에 다 소화해야 돼, 나는. 쉬는 시간에조차도 나는 예습 복습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로지 수업 시간 외에는 공부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초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제 눈을 보면서 내가 이해되면 넘어갔어요. 그런 특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건 달리 말하면 수업 시간에 완급을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단테. 때로 넘어가야 돼. 빨리 이해됐어. 그럼 그냥 쭉쭉 넘어가. 그것을 내가 이미 선생님을 내가 꼭두각시처럼 조절할 수 있는 사기적인 캐릭터로 능력을 쓰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상대가 너무 급하게 뭔가 자기의 흐름이 빠른 사람이 내게 왔을 때나 뭔가 이 급속도로 뭔가 진행이 될 때 내가 못 따라갈 때는 워 하고 안단테 상대와의 속도가 내보다 빨리 가고자 하는 사람의 진행 속도가 빠를 때도 잠시만 내 호흡하고 좀 맞춰주면 안 돼? 하고 안단테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같이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호흡에 맞춰주려고 해요. 안단테. 그렇게 해서 그 호흡의 느림이 이 사람을 위해서 맞춰준다고요.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호흡을 내가 요청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천천히. 자, 지금 조금 더 좀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하고 급하게 갈 때는 그렇게 붙잡아 매고 다운 시킬 필요가 있을 때, 내 진동수가 높지 않았을 때, 내가 못 따라갈 때는 그렇게 완급을 조절할 수 있다.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주문을 외칠 수 있다. 그게 뭐든 간에 내 스스로에게도 주문을 외칠 수 있어요. 잠시만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자 하고 내가 지금 어딘가에서 훅 빠져나와서 어디 잠시 천천히 생각할 곳으로 내가 가도 되는 거예요. 위치 이탈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천천히 생각해 보고 다시 거기에 빨리 그 자리에 합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천천히를 외칠 수 있어요. 건너뛰기도 마찬가지죠. 스킵 효과라고 해서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은 빨리 감기로 해서 주룩 빨리 흘러갈 수 있어요. 우리가 대화 중에도 그런 얘기 하죠. 그 얘기 언제 끝나는데? 저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얘기 언제 끝나는데? 빨리 감기해서 건너뛰기 하면 돼. 급한 사람들은.
근데 이 과정을 즐기겠다는 사람들은 끝까지 들어보고 싶으면 과정까지 다 듣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내가 상대의 얘기 속에 더 들을 만한 얘기가 없다라고 판단하거나 지루하다고 판단되거나 빨리 건너뛰어서 다음 얘기를 속행하고 싶을 때는 우리가 보통 그런 주문을 하잖아요. 다음 거 진행하시죠. 건너뛰기 하시죠. 조금 빨리 진행하시죠. 라고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임계융합 진동수가 내가 소화될 만하니까 빨리 가자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가는 거예요. 자, 이 부분 건너뛴다 하고 우리가 연습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건너뛴다 할 때. 자, 했다 치고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했다 치고 하고 넘어갈 때는 스킵하는 거죠. 관계 속에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그런 걸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사실은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했다 치고 넘어간다 이거. 이건 했다 치고. 왜? 이미 이건 다 해봤던 거니까 다음 과정을 넘어가도 된다. 이거. 스킵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스킵하고 넘어가는 상황들이 많죠. 근데 때로는 스킵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과정을 즐기지 못하고 스킵만 결과만 찾으려고 할 때는 어느새 알고 보니까 이 과정의 즐거움 하나도 없이 결과만 떡 만드는 거 허탈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건너뛰기는 가능하다. 그렇게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얘기를 조금 제가 하나 더 짚어드리고 가려고 하는데 관계라고 하는 걸 한번 잘 보세요. 관계라는 게 참 묘한 그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상대들이 다 다른 상대들이잖아요.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상대라고 하는 그 관계들이 알고 보면요, 다 여러 상황들의 그 상황들에 맞는 사람들이 다 관계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소름 돋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제 얘기에. 어떤 관계들이든 간에 예외가 없어요. 모든 관계에서 다 같이 적용되는 원리인데 내가 오늘 몇 명을 만났는지 어떤 상황들을 발생시켰는지를 한번 쭉 보세요. 그러면 그 관계에서의 그 사람은 그 장소에서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여기까지 진행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딱 끝난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과의 관계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가 일단락 지어서 포즈를 눌렀어. 스톱, 일시정지 상태예요. 이 사람하고. 왜냐하면 다음에 왔을 때 이 다음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고 여기까지만 진행하고 일단은 멈춰하고 기다리게 하고 내가 훅 빠져나와서 딴 일을 진행하고 나는 진행 중이에요. 나는 딴 일을 딴 관계 딴 사람과의 뭔가 진행 중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이 상태에서는 멈춰져 있어요. 신기한 일이죠. 알고 보면 이 사람은 딴 데로 가서 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일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서 이 일을 다시 우리 얘기하자 할 때는 내일 이 시간에 이 사람은 또 와서 그 이어진 얘기를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하고 이어서 다시 얘기하는 게 우리는 수없이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 상황 속에 그 사람은 거기 있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딴 데 갔을까요? 아니면 아예 없는 존재일까요? 그런 관계들이 수만 명의 관계들이 계속해서 파생되고 있잖아요. 하루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일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일 또 되면 그 이어서 하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이 내가 그 일시정지를 눌러놨는데 지나가 보니까 일시정지가 안 돼 있고 한참 건너뛰어 갖고 지나간 것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그 상황에서 다시 시작하자면 영락없이 그 이어서 간 것들이 많을까요? 대부분의 경우가요, 관계 속에서의 사람들 관계 속에서의 시간이라는 것은 멈춰 있어요. 다 멈춰 있어요. 소름 돋아야 돼요. 여기서 알이 깨지는 분이 있어야 돼요.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다 흘러가고 있는 시간 속에 사람들이 다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한번 만나고 지나가면 그 사람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다 딴 데로 흘러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멈춰놓은 거야. 전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스톱 하고 다 사람들은 다 멈춰 있는 거예요. 내 상 속에는 내 머릿속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멈춘 상태에 있는 거야. 전부 다 멈춰진 상태로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진 것처럼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내 우주 속에서 이 사람들은 내가 영락없이 그 시간 약속한 시간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면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 하고 멈춰놓으면 그 다음 플레이하면요 이어진 장면부터 연결해서 가는 게 우리가 수도 없이 경험을 했어요. 모든 인간관계가 다 같아요. 그죠?
어떤 누구든 간에 일을 하다가 이어지는 관계들은 계속해서 그 다음 과정을 이어가는 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어가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멈춰 있었던 것 같아. 나는 수없이 많은 일을 하고 왔는데,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지? 하고 얘기할 때 그 다음 과정을 영락없이 짚어서 같이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런 일이 아닌 듯이 이 사람이 멈춰 있다가 다시 플레이하는 것처럼 마치 게임 속 캐릭터들이 내가 어디 나갔다 와도 계속 얘는 멈춰 있는 상태로 있다가 내가 들어가면 다시 게임 플레이가 지속되는 것처럼 그런 플레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확 알이 깨져야 돼요. 여기서 허상이었구나.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허상이었구나. 내가 멈추라면 멈추고 내가 흘러가라면 흘러가는 거구나. 이게 그런 상황들이었구나. 이 전부 다 관계라는 게.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시간을 멈추고 내가 나를 위해서 기다려주지 않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내가 기다려 하면 기다렸던 존재들이구나. 내가 다시 시작하자 하면 하는구나. 선생님 들어와서 수업할 때 우리 어제 어디까지 배웠지? 자, 몇 페이지 펴도록 하면 이어가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관계들이 이어가는 관계들인 거죠. 이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딱 일시정지했다가 출근하고 돌아오면은 다시 그 다음 상황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 때문에 완벽 단절이에요. 스톱. 딱 일시멈. 완전히 스톱 상태예요. 그리고 이어져서 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딴 관계 속에서 다른 게 진행되고 딴 세상 속에서 딴 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로 이어가고 또 여기 스톱, 또 딴 거 진행. 그렇게 가는 관계들이 99.9%가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죠. 물론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소멸됐더라, 없어졌더라. 이거는 접속이 끊겼네. 어제 약속했는데 취소됐더라. 그래, 이 접속이 끊겼네 하고 그냥 다시 그거는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 속에서의 상은 시간이라는 개념만 놓고 봤을 때는 그게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멈춰라라고 얘기하고 여기까지 내일 다시 얘기하자 하는 그 주문을 내려오는 것들은 어김없이 가면은 그 다음부터 재생되는구나. 그런 놀라운 비밀 효과가 있었구나. 그러면은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자유로운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이렇게 트래픽이 너무 올려와서 내가 감당이 안 될 때, 잠시만 내 머리 좀 식히고 올게. 아니면 내일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내가 멈춰놓을 수 있구나. 관계들조차도. 진행되는 일조차도 다 멈춰놓을 수 있구나. 멈추고 내가 여유가 생기면 다시 그건 언제든 손댈 수 있는 부분들이구나. 조종할 수 없는 게 하나도 없구나. 다 조종할 수 있구나. 내 임의대로. 느리게 가도 갈 수 있고 스킵할 수도 있고 소멸시킬 수도 있고 다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사람 관계에서 그렇게 조종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인간관계에서 또 이런 게 있어요. 리셋 기능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을 만날 때 아주 격렬하게 싸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막 치고받고 싸우거나 되게 막 험악하게 싸울 정도로 싸웠어. 그래서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웠는데 다시 안 볼 수 있는 사이가 아니야. 예를 들자면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런 요즘은 그런 말도 안 통하지만 어쨌든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다처럼 그렇게 해서 친구 관계는 많이 싸울수록 친해진다. 이런 것처럼 죽일 듯이 싸우고 막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했는데 화해할 때 우리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 없던 걸로 하고 그래 다 그냥 툴툴 털고 그래 다시 하자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주문을 걸어요. 없던 걸로 하자. 다 털고 지나간 과거는 없던 걸로 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자 하고 주문을 걸어요. 서로가 서로에. 그리고 관계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시작돼요.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싸웠지만 오늘은 아무 일도 없는 관계라는 듯이 영락없이 봉합돼서 같이 관계가 지속돼요. 그래서 아웅다웅 하면서 지내는 관계들 보면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관계들이 맺어지는 게 절친한 관계들은 그렇게 해서 맺어지잖아요. 그런 걸 보면 죽일 듯이 싸워도 다시는 안 볼 듯이 지긋지긋해도 어느 날 보면 다시 또 합쳐져 있어요. 그때는 무언의 약속, 무건의 약속으로 서로 간에 그런 약속이 있는 거죠. 그냥 지나간 거야. 이거는 지나간 거고 지금부터 그냥 시작하는 거는 아무 일 없던 듯이 그냥 다시 흘러가는 거야. 이거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 주문을 외우고 있어요. 희한하죠? 그 지나간 거라고 하는 것 속에는 리셋 시키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리셋.
리셋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절친한 사이들이 왜 절친한 사이냐? 앙금이 없어. 그 지나간 것에 대한 앙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속내를 다 아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점 저런 점들이 만나서 이런 가시 저런 가시 찔려다 보니까 너한테 이런 여러 가시가 있어서 나는 이런 가시 안 찔리려고 내가 너한테 학습돼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만나서 앞으로 요 정도 안에서 요 정도 거리만 안에서 우리가 지낼 수 있다라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관계의 지혜가.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냐면 지나간 과거를 리셋시킨 게 합의가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리셋된 거예요. 복원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시간으로 돌아간 거야. 자, 우리 오늘부터 1일차야 라고 하듯이 우리가 어제 안 싸운 것처럼 우리가 서로 간에 주문을 걸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희한하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어제 일 우리 없던 것처럼 그냥 어제 일 없었던 거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을 해. 그래 알았어. 하지만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런 것들로 불편했다라는 것이 앙금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한 사람을 더 알아가는 나름의 소스로서 활용하면서 앙금이 아니라 없었던 거다라고 하는 말 속에 리셋 기능으로 시간을 되돌린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되돌리는 거예요. 리셋 기능으로. 되돌려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그런 얘기 우리 자주 하고 실제로 그런 걸로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관계 회복되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죠. 그게 이제 사이코 드라마라고 우리 연극에서 심리 치료할 때 그렇게도 많이 해요. 지나간 과거를 불러내서 뭐 다시 재현 드라마를 한다거나 할 때도 하지만 진짜로 우리 삶 속이 알고 보면 그런 시간 설정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본능적으로 알고 보면 그래 어제 일은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되돌려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 이런 말들로 우리가 수도 없이 주문을 사용해 왔던 거죠. 시간을 되돌리는 효과.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 오늘부터 1일차다라고 해서 전혀 다른 관계였던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로 맺어질 때 1일차라고 하는 말을 구태 의미를 주면서 리셋 기능을 줄 때 1일차라는 시간을 재설정하는 거예요. 타이머로. 그렇게도 우리가 많이 써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알고 보니까 다 내가 시간 주문의 능력을 내가 사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다.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지루할 수도 있고 지칠 수 있으니까 대충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시간 사용 능력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틈나면 한 번 더 다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어쨌든 간에 인계융합 진동수를 시작해서 우리가 쭉 이제 훑어봤지만 알고 보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받아들이는 인지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다 물리적으로 이런 그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내가 내 스스로 주문을 외치면 그 주문에 따라서 내 주파수가 달라질 수 있구나. 설명을 제가 하나 못 드린 게 있네요. 이제부터 내 집중력을 동원해서 내 주파수를 어떻게 높이고 어떻게 낮추는지에 대한 내 스스로 인계융합 진동수를 높이고 낮추는 그런 요령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 편에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오늘 이제 얘기 드린 거는 내가 충분히 초능력자로서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있다. 또 시간을 느리게 가게 할 수도 있고 내가 건너뛰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알고 보니까 시간이라는 것들이 누구를 만나든 간에 잠시 스톱하는 상태로 다 멈춰져 있다가 또 가면 또다시 진행되는 관계들로 시간들이라는 게 다 그렇게 고무줄처럼 내가 재설정을 하면 언제든지 멈췄다가 가는 관계들이구나. 그게 인간관계의 모든 게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구나. 너무나도 신기한 현상이구나 이게. 그런 걸 바라보면 더 이상 우리가 시간에 끄달리면서 시간은 멈출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저히 나는 시간 속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시공간 4차원에 갇혀있는 존재다라는 그런 그 관념을 털어버리고 내가 내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창조해내는 시간의 자유로운 시간의 창조자로 내가 시간을 주물를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능력이 나한테 있었던 걸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실습해 보시고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올리다 보면 공유되는 게 점점 늘어나다 보면 또 많은 분들이 각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엔 제가 자기 스스로 시간 임계융합 진동수를 높이고 낮추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공감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